그래서요. 지금 당장 멈출래요? 아니면 제 마음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지혁이 그렇게 말해버렸는데요. 지은호 귀 끝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소개팅은 이미 잡혀 있었고 지은호는 30이 됐으니 현실도 챙겨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혁이 싫어. 하지 마. 나 너 잡아야겠다라고 단정하듯 말했을 때 지은호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오래였는데 쉽게 흔들리는 대답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호는 말은 쉬운데요. 책임도 같이 말해줘요. 저 결혼 생각 진짜 있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혁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혼 이야기, 우리 지금부터 진짜로 하자. 그날 밤, 지은호는 고성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이어졌던 대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고성이가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은호는 저는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과거를 뒤질 이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혹시라도 누군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겠죠라고 말했죠. 고성이는 한숨을 고르게 내쉬면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일생을 기다리더라고요라고 답했는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러운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다음 날 지혁은 박성재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성재야, 나 은호 좋아한다. 진짜로. 박성재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얇게 갈라져 있었죠. 박성재는 오래전부터 지은호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지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박성재는 내가 질투할까봐 걱정했지? 맞아, 질투나. 근데 내가 친구인 것도 사실이야. 단 하나, 내가 대충하면 난 못 본 척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박성재 마음 한구석은 뜨겁게 쓰렸는데요. 그 뜨거움이 곧 무모함으로 번지지 않도록 애써 붙잡는 모습이 숨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지혁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한마디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상철과 김다정 앞에서 말을 꺼내려니 목이 먼저 마르더라고요. 김다정은 먼저 웃으며 결혼 생각이 있다면 둘이 같은 속도로 걷는지부터 봐야지. 내가 빠르면 상대가 다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조옥래는 여자 마음은 자주자주 안심시켜줘야 해라고 덧붙였고요. 가족의 말은 훈수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지혁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지혁은 서두르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자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편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 친부모님 이야기를 조금만 찾아봐도 될까요? 정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두고 눈을 맞췄는데요. 올해 키운 딸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단번에 읽어버린 표정이었죠. 궁금해지는 건 죄가 아니야. 내가 다치지 않게만 하자.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영원히 제 부모님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며칠 뒤 작은 결정 하나가 흐름을 바꿨습니다. 고성이가 언뜻 떠올린 향 때문이었는데요. 박영라가 지나갈 때 스쳐간 은은한 비누 향과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에게서 나던 새우전 기름 냄새에 섞인 달큰한 냄새가 묘하게 겹쳐졌던 거죠. 고성이는 스스로를 의심하면서도 결국 지은호에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은호 씨, 실례일 수 있는데요. 혹시 아이 때 몸에 남아있던 작은 흉터나 귀 밑점 같은 게 있나요? 지은호는 어리둥절했는데요. 목덜미 아래에 작게 난 점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점은 있는데요. 근데 흔한 자리라서요. 고성이는 바로 무언가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은호가 상처받지 않게 천천히 단서를 모으자고 했죠. 그때 지은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자기 이야기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궁금했던 겁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과거 DNA 등록을 해두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거든요. 박성재는 그 비밀을 지켜야 할지 혹시라도 지은호가 그 잃어버린 딸일지 확인해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결국 지혁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투와 보호 사이에서 박성재가 선택한 건 지은호의 마음을 존중하는 침묵이었죠.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정보를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지은호가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도록요. 지혁과 지은호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둘 다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고 손끝이 스칠 만큼 가까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지혁 선배, 저 소개팅은 정중히 취소했어요.
대신 조건 있어요. 말로만 잡겠다는 거 말고 삶으로 잡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지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조건 있어. 내가 과거를 찾겠다면 같이 찾자. 결과가 어찌되든 내가 내 옆에 있겠다고 지금 여기서 약속할게. 지은호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 마음 깊이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한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반전이 더해졌습니다. 이주환이 박영라를 집까지 바래다 주다가 박영라가 가방 안쪽에 소중히 보관한 낡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흐릿한 흑백 속 아기 손목에 묶인 손뜨개 팔찌가 보였는데요. 이주환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에 사진을 기억해뒀습니다. 다음 날 이주환은 집에서 어릴 적 가족 앨범을 뒤적이다가 지혁과 자신, 그리고 동네 보육원 봉사 때 찍힌 사진 속에서 똑같은 팔찌를 발견합니다. 형, 이 팔찌 기억나? 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그 팔찌를 동네 할머니가 잃어버린 아이에게 달아주었다는 예시하기를 떠올렸습니다. 단서가 한 줄 더 이어진 순간이었죠. 며칠 후 모두가 조심스레 모인 작은 자리에 고성이, 지은호, 지혁, 박성재, 박영라가 함께 앉았습니다. 누구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확신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서로가 상처받지 않게 선을 지키는 연습부터 해요라고 말했고, 지혁은 손등으로 지은호의 손을 감싸며 우리 같이 가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재는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물컵을 들었지만 마지막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지킬게. 질투도 의심도 내가 알아서 감당할게. 대신 너희 둘 대충 하지는 마. 박영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에는 자기 엄마 고성이를 위한 결심도 함께 담겨 있었죠. 그리고 결혼 이야기는 예상보다 담담하게 첫 발을 뗐습니다. 지혁이 꺼내든 건 반짝이는 반지 대신 작은 수첩이었는데요. 한 장 한 장에 두 사람이 합의한 약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로 부모님께 먼저 안부드리기, 무조건 솔직하되, 급할 땐 잠시 멈추기, 과거 찾기는 서두르지 않되, 결정은 함께 하기 같은 약속들이었죠. 지은호는 그 수첩을 넘기다가 웃었습니다. 이거 반지보다 무거운데요. 지혁은 쑥스러워하면서 그래도 평생 끼우는 것보단 평생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라고 답했죠.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이 지은호를 멈춰 세웠습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우리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소리내 읽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지혁은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죠. 지은호, 나 너 사랑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과거도 같이 건널게. 그 순간에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DNA 결과가 모든 것을 단번에 밝혀줄지 아니면 팔찌의 비밀이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은호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혁의 고백이 하루에 한 번 주는 약속처럼 쌓였고 고성이의 기다림은 더 이상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야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결혼 준비와 과거의 단서가 나란히 걸어가면서 각자의 마음이 같은 속도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걸음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든 지은호와 지혁, 그리고 고성이와 박성재, 박영라가 서로에게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밤이 있었고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함께 걷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필요한 순간마다 다시 고백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쌓일수록 잃어버린 이름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도 천천히 빛을 찾게 되겠죠.